네, 잡코리아 좋은 일 연구소와 함께합니다. 랭크 공감 100% 시간입니다. 네, 랭크 공감 100% 시간에는요. 한 주간의 취업 이슈에 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다양한 궁금증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먼저 설문조사를 맡고 있는 잡코리아 좋은 일 연구소 현영은 과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오랜만이시네요. 새해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네, 아무튼 새해 복 늦었지만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또 CDC 취업 컨설팅의 류정석 대표님, 매일같이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요일은 정말 오랜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화요일 날은 자주 나오고 있었는데요. 네. 앞으로 계속 자주 더 얼굴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 두 분과 함께 우리 사회 속 취업과 관련된 핫 이슈들과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취준생 전공 선택 후회한다라는 주제가 꼽혀 있습니다. 예,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취업준비생 716명을 대상으로 전공과 취업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설문조사 결과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취업준비생 716명을 대상으로 전공 분야로 취업을 할 계획인지 조사를 했는데요. 전체 응답자 중에 52.5%가 전공 분야로 취업을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반면에 47.5%는 전공을 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이제 학생들이 전공을 살려서 취업하지 않겠다라고 답을 했는데 그 전공을 살려서 취업하기가 어렵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그 대학에서 전공을 배운다라는 게 꼭 취업을 위해서 전공을 배우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취업을 위해서 전공을 배운다고 한다면 좀 더 그 직무별로 세부적으로 나눠진 뭐 전문대를 나와서 네. 거기서 더 빠르게 취업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전공을 살려서 취업한다는 부분은 이공계라든지 특정 인문 예술 쪽이라든지 이런 쪽 빼놓고는 사실 경영학 나왔다고 그래서 특수 어떤 직무를 지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들을 하지 마시고 전공을 살려서 취업한다는 포커스를 맞지 마시고 전공을 제대로 공부해서 본인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 활용할 수 있게끔 소양을 쌓는 차원으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전공이라는 부분을 실제로 업무 수행할 때 도움이 되는 정도로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사실 뭐 저도 행정학 전공해서 네. 그 인사 업무도 하고 그다음 마케팅 업무도 하고 그다음에 뭐 SCM 운영 업무도 했었는데 사실 행정학이라는 걸 배운 걸 통해 갖고 제가 인사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그런 건 없습니다. 네. 다만 제가 이제 행정학을 공부하면서 대부분 시험이 다 논술식으로 쓰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논술 능력, 논리적으로 이제 글을 쓰는 능력이라든지 또는 이제 전공에서 일부 배웠던 뭐 조직 행동론이라든지 뭐 법 관련된 일부 전공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도움이 됐지만 행정학을 배웠기 때문에 제가 인사를 더 잘한다 네.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그렇군요. 예. 자, 그렇다면 전공 계열별로 또 설문조사를 실시하셨다고 했는데요. 역시나 결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전공 계열별로 분류를 해보았는데요. 예상하셨겠지만 이공계열 전공자들의 전공을 살려 취업하겠다는 답변이 높았습니다. 전공을 살려 취업하겠다는 취업준비생 중에는 자연과학계열 전공자가 59.2%로 가장 많았고요. 네. 이어서 법학계열, 사회과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그리고 의학계열 순으로 전공을 살리겠다는 취준생들이 많았습니다. 네, 네. 역시나 우리의 예상된 그런 결과였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현재 자신의 이 전공 선택에 만족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현재 전공에 만족하고 있는지 후회한 적은 없는지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네. 현재 전공 선택한 것을 후회한 적이 있다는 취업준비생이 83.2%로 우와. 높았습니다. 네. 굉장히 높네요. 예. 전공 선택을 왜들 후회한다고 그러나요? 직접 만나보시니까. 모르고 간 거죠? 다 맞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행정학이라는 전공을 택할 때 예. 막연히 그 윗사람들은 이제 어른들은 제가 고시 보려고 행정학을 택했구나 생각을 했지만 저는 전혀 고시의 생각이 없었고 행정학이라고 보니까 뭐 정치, 외교, 경제, 경영 다 두루 배우더라고요. 법까지.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 선택을 했는데 뭐 역시나 두루 배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꼭 제가 그 행정학이 재밌었던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학생들을 쭉 만나다 보니까 느낀 점은 1, 2학년 때 되면은 학생들이 사실 전공을 그렇게 막연하게 택했다가 본인 적성하고 맞지 않다 보니까 힘들어하는 부분이고요. 네. 이제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이제 보통 3, 4학년을 진학하게 되고 네. 또 여학생들은 바로 이제 가게 되는데 3, 4학년 되니까 졸업한 선배들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럼 졸업한 선배들이 매일 취업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또 졸업을 안 하고 졸업 유예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그래서 도서관에 자기를 다 맡아놓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야, 내 전공한 저 선배들 보니 도대체 이게 앞으로 내 미래가 암울하구나. 그래서 이제 후회를 많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전공이 내 적성과 맞지 않을 때, 전공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을 때 학과를 옮겨야 되나 전공을 바꿔야 되나 이런 고민도 좀 많이 할 것 그렇죠. 같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만일 1학년 때 딱 들어가서 한 학기라든지 뭐 두 학기를 마치고 나서 정말 안 맞는다 싶으면은 네. 전과를 빨리 결심을 하십시오. 얼른, 예, 얼른 그 교수님이라든지 다 상담을 좀 하고 전과를 하시고요. 또 만일 전공의 적성은 맞는데 취업이 걱정이 된다라고 네. 계속 고민을 한다 그러면 고민만 하지 마시고 본인이 복수 전공이라든지 부전공을 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4학년이 됐어요. 이도저도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죠. 네. 그렇죠. 그랬을 때는 후회만 하고 맨날 술만 마시고 이러지 마시고요. 그 본인이 어떤 직무나 어떤 업종에 가서 하는 게 정말 적합할까? 미래에 대한 진로를 잘 설계해 보시고 거기에 적합한 직무에 맞게끔 본인이 외부, 교내 또는 교외에 있는 다양한 어떤 직무 아카데미라든지 또는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공모전이라든지 창업 동아리 같이 활동을 다양하게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학과를 나왔다고 그래서 뭐 취업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뭐 어느 쪽으로 다 취업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외부, 교내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면서 그 전공이 아니라 경험적인 역량을 좀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좋습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취업준비생들이 자신의 전공 선택을 후회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조금 안타깝긴 한데요. 언제 이렇게 전공 선택을 후회하는지 그 순간도 좀 살펴볼까요? 네, 그 현재의 전공으로 갈 수 있는 진로 분야가 많지 않다고 생각될 때 가장 후회된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자 중 34.2%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느낄 때나 전공이 취업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될 때, 또 적성에는 맞지만 재미가 없게 느껴질 때, 마지막으로 그때 전공 선택이 후회가 된다는 답변이 높았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후회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이제 자신의 적성을 어떻게 제대로 찾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적성에 맞지 않으면 괜히 일이 더 커지고 복잡해지잖아요. 맞아요. 예, 애초부터 적성을 찾을 수 있는 방법 대표님 좀 알려주실까요? 일단 진로하고 적성을 좀 더 구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진로라는 건 말 그대로 나아갈 진짜하고 길로자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본인이 나아가야 할 길, 그래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의미고요. 영어로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많이 말하고 있는 커리어라는 그런 경력이나 직업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적성이라는 건 맞을 적의 성품 성자입니다. 네. 즉 어떤 일에 알맞은 소질이나 성격을 말하는 거고요. 이게 무슨 완벽한 그 직무에 맡은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의 훈련을 통해서 숙달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이 방송 보는 학생들, 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만약 고등학생들도 이 방송 보시고 계신다면은 대학을 선택할 때 대학의 네임밸류만 너무 쫓지 마시고요. 다양한 적성 검사라든지 진로 상담 등을 통해서 제가 앞으로 어떤 진로와 어떤 적성을 갖고 있는지를 찾아서 거기에 적합한 전공이나 경험을 쌓아가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우리 현유한 과장님 이번 설문조사를 이제 실시하시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도 많으실 것 같고, 혹시 본인은 학교 다니시면서 적성이나 어떤 그 전공에 대해서 후회하신 적 없으셨나요? 전공에 대해서 후회한 적은 없었고요. 네. 네, 저도 비전공 분야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제가 전공하셨어요, 혹시? 학교에서 광고학을 전공했어요. 예. 광고학을 전공했는데 지금 10년 넘게 일하고 있는 분야는 언론 홍보랑 콘텐츠 기획입니다. 네. 그래서 진로가 다양하지 못했거나 적성에 안 맞아서 진로를 바꾼 건 아니었고요. 이론과 실무와의 차이를 느낀 후에 진로를 바꾼 케이스죠. 예. 그러니까 네. 근무하시면서 전공을 좀 살리려는 노력을 하셨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전공을 비전공 분야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본인의 그 전문성에 한계가 온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예. 때 본인이 얼마나 노력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쵸, 네, 그쵸. 좋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각 분야마다 어떤 전공자를 우대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알면은 네. 진로를 선택하는 데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먼저 전기전자 정보통신 분야 쪽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전공이 좀 많이 영향이 있죠, 이쪽은. 예, 아무래도 뭐 전기전자 정보통신 분야면은 네. 개발 쪽 인력들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연구개발, R&D 쪽 인력에 대해서는 해당 전공자, 전기전자공학부라든지 그런 친구들을 많이 선호하게 되고 있고요. 꼭 전기전자 전공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같은 이공계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생산 관리라든지 품질이라든지 그다음에 생산 기술, 설비 관리, 설비 기술 이런 쪽 직무 또 환경 안전 이와 관련된 이공계 직무들에서는 전기전자공학뿐만이 아니라 뭐 기계공학이라든지 화공, 물리, 화학 그다음에 재료공학
소재공학, 다양한 이공계 친구들, 또 뭐 산업공학까지도 다양한 이공계 전공자들이 진출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예를 들어서 구매라든지 생산관리, 그다음에 그 일반 마케팅이나 영업, 경영 지원은 전공과 무관하게 다양한 전공자들을 다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네. 중요한 부분은 그 직무에 맞는 어떤 자격증이나 경험을 쌓는 것이 전공보다 더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제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당연히 이공계 학생들이 좀 많이 우대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혹시 네. 인문계 전공자가 제조업에 지원할 수 있는 분야도 있을까요? 가장 많은 게 이제 영업 마케팅이겠죠. 영업 마케팅. 그래서 제조업이라면은 제조만 하는 게 아니라 B2B 영업이 됐던 B2C 영업을 다 하기 때문에 그 영업 마케팅과 관련된 포지션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기타 뭐 경영 지원, 예를 들어서 인사라든지 재무라든지 그런 직군도 있고 또 이 생산 공급단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생산 관리라든지 구매 이런 직무에서도 이 인문계 친구들이 많이 입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건설업계 쪽도 당연히 이제 전공자 출신들이 좀 많이 우대를 하고 있는데 네. 건설업계가 상당히 경기를 또 많이 타는 분야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건설업계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취업 관련해서. 네, 그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에도 지난해 못지않은 경기 불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고용 시장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채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단 건설업계에서는 그 지난해보다 다소 회복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주택 규제 완화로 주택 건설 경기가 다소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SOC 예산의 증가로 토목 건설 경기에 플러스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건설 분야 채용에 소폭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전공과 또 직무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는데요. 결국에는 뭐 여러분들이 전공을 후회하건 안 하건 간에 취업을 위한 노력은 또 따로 기울이셔야 된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취업 준비를 위해서 또 한 말씀 해주실까요? 우리 현영 과장님부터. 네, 그 올해 그 기업들의 채용 트렌드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직무 역량을 주로 평가를 하겠다는 것인데요. 신입직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비전공 분야로 취업을 선택하는 것이 모험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공을 살려서 전공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공하고 지나치게 동떨어지지 않은 쪽으로 직무를 선택하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기업에서 신입사원에게 요구하는 직무 역량을 무엇인지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한다면 올해 취업 성공을 위해서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류정석 대표님도 오늘 이제 전공과 관련된 설문조사 이야기를 쭉 하면서 어떤 이야기 꼭 해주고 싶으세요? 네, 면접 때 가게 되면은요, 예를 들어서 법학 전공한 친구가 영업 마케팅 전공하게 되면 법에 대한 걸 꼭 물어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교양 과목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자기 전공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뭔가 공부를 제대로 하고 가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전공 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인문계 친구들이 준비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 그다음에 특히 남들하고 다 똑같은 자격증 따지 마시고 제가 좀 팁을 드리고자 한다면은 제조업 쪽이라든지 이런 데 입사를 하신다면 ERP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를 들어서 재무 쪽 지원하면 FI 모듈이라든지 구매 쪽 같으면 또 어떤 모듈, 생산 쪽 같은 경우는 또 해당되는 모듈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SAP라든지 오라클에서 ERP 교육 과정이 있으니까 그런 걸 수강하시게 되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반드시 차별화된 본인의 역량을 갖추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좋습니다. 직무에 적합한 자기 개발 꾸준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